아까 그 이 빨간 집 앞에 있는 그 마당은 아니고 정원수가 심겨져 있는 곳, 정원수라고 하기도 뭐하다. 어쨌든 담벼락 밑에 있는 그런 작은 땅인데, 그럼 이 땅은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네. 토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 그 자주 만나는 그 친구들 한 5명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명?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국으로 치면 토지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안 돼. 그렇죠. 이게 언제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3평을 낙찰받으신 분이 있어. 우리가 3평이에요? 3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맞죠. 1제곱미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그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저런 것도 토지 등기가 나오는구나. 저런 것도 한번 모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0544 사건이고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되어 있네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학동에 있는 용도는 전이고요. 10제곱미터. 와, 딱 10제곱미터. 3평이네요, 3평. 아주 작은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 440만 원이에요. 그래도 3평인데 440만 원이면 평당 130만 원이 넘네요. 거의 뭐 대지로 평가가 됐다라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리고 2번 정도 입찰돼서 215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단독으로 한 분이 입찰해서 28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3평 과연 어떤 땅인지 사진 한번 볼게요. 맹지이고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제출 요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3평인데도. 왜냐면 지목상 전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현황은 주거 기타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 지역이고. 위치를 보니까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주택 사이에 있는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예초기날 판매하는 철물점 광고판도 보이고 주택들도 보이는데 주택들이 상당히 낡아 있네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있는 어디 표시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이쪽 같아요. 이 지금 나무 심겨져 있는데 여기. 그쯤이 딱 3평 정도 되어 보여. 네. 여기에 있는 땅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 나지 또는 주거 기타 이렇게 또 이 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네요. 두 번째 사진도 지금 여기를 비춰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3평 정도 되는 땅. 이렇게 누구의 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575의 7 그리고 576의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또 전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땅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그런 땅이네요. 이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576을 찾아가서 이 땅 사실래요? 아니면 5755-7번지에 찾아가서 이 땅 사실래요? 나는 이 말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 그렇죠. 부르면 얼마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 그렇죠. 안 사지. 인데까지 안 사고도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저 땅을 산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데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나왔으니까 입찰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위성사진인데 아까 그 이 빨간 집 앞에 있는 그 마당은 아니고 정원수가 심겨져 있는 곳, 정원수라고 하기도 뭐하다. 어쨌든 담벼락 밑에 있는 그런 작은 땅인데 그럼 이 땅은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 없어요? 없는데 네. 굳이 따지자 보면 저 건축물이 너무 낡았어.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땅에 있는 저 건축물은 부서지게 되어 있어. 그렇겠죠. 부서지면 저 땅에 뭐가 지어져? 다시 건축물이 지어지겠죠. 그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냥 미리 포석을 해놓은 거지. 그냥 갖고 있는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그러더라도 저 땅이 아무리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지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처음으로 지금 이 땅을 가진 거잖아요. 처음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부터 보는 모든 물건에 주어. 그렇죠. 이 경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서 내가 처음 낙찰을 받기 전까지가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지, 낙찰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경험이어도 꽤 눈썰미가 올라가고 꽤 예측력이 뛰어나져서 뭐라고 할까? 경험력이 좀 쌓여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죠. 그럼. 왜냐면 지주잖아요, 지주. 아, 지주. 땅 지자의 주인 지자잖아. 음. 세 편을 가진 지주. 그렇지. 저런 토지에 대한 등기등본을 한 장도 만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저희 아내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에.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수많은 아파트들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그래서 이 집을 가지려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가 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통하면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제 몇 개 가져다 보니까 이제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땅들이 많은데 나는 왜 땅 한 평 등기가 없나.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토지 투자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배운 경매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경매를 또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아마 이 낙찰 받으신 분도 이제 등기 한 장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또 다른 자신감이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분명히 동력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모은다라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저런 땅을 나는 10개 있다라고 하면 10개 다 사야 된다고 봐야 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 지금 저 상태에서 10개를 가진다고 해서 한 3개만 제대로 이익을 뽑을 수 있으면 10개 이상을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 동네에도 저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기도 하고 또 저렴하기도 한 거, 이런 거 좀 갖고 싶어요. 저런 작은 땅을 누가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저 땅이 값어치 있는 것은 저렇게 작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고, 정말 커야 되는 땅이 너무나 작으면 쓸모가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작고 1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금액도 300도 아래인 그런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내딛는 거, 그리고 등기를 한 장 갖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 값어치는 한다고 봐요. 적어도 낙찰된 금액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